어제 오후 2시쯤 박희영 구청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영장 심사 핵심 쟁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지자체의 1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사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인명피해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관할 지자체의 안전관리 1차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9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어젯밤 11시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모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참사 당일 밤에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으로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걸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해 술에 취해 정확한 이동 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부 구청장이 당분간 구청장 직무를 대신 맡게 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용산구청은 주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기를 바라며 특수본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이 넘도록 제 가슴은 무거운 자책과 후회에 휩싸여 있습니다. 젊음이 넘치던 이태원 거리에서 이토록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소중한 젊은이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태 수습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섣부른 해명으로 큰 혼란을 드렸습니다. 제 불찰에 감히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결국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참사 직후 용산구청의 대응이 논란이 되자 박희영 구청장은 저녁 8시 20분과 9시 이태원 키농기를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의령군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용산구청에서 내려 2차례 이태원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는 취지의 해명이었습니다. 당일 행적과 동선에 대한 경찰 특수본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런 해명은 바뀌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SBS 취재진에 참사 당일 출장에서 돌아와 용산구청이 아닌 자택과 가까운 이태원 앤틱가구 거리에서 내려 곧장 귀가했다며 참사 현장 인근인 퀴논길을 둘러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이 차에서 내렸다고 해명한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퀴논길을 들리지 않고 박 구청장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박 구청장 측은 또 밤 9시쯤 퀴논길에 다시 나왔다는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발생 현장에
밤 10시 59분 처음 도착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구청장 측은 해명이 바뀐 이유와 관련해 당시 경황이 없었고 참사 트라우마에 헷갈렸다며 평소 동선대로 귀가했다고 생각했고 한 번 더 거리로 나왔다는 건 부정확한 기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기획된 거짓말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일 경남의령군 출장이 공식 출장이라고 해명했던 박 구청장 측은 그동안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집안 시제 행사에도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첫 지방자치단체 인사들입니다. 참사 당일 현장 심각성을 왜 몰랐다고 하신 겁니까?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두 사람이 헬로윈 축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해 참사를 야기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낮부터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현장에 나오지 않은 최 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참사 당일 낮부터 사적 술자리 가지셨던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직무유기 혐의는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인정되는데 특수본은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구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참사 당일 밤 11시 이후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참사 현장과 가까운 녹사평역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던 최 과장이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의식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걸 입증할 결정적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참사 당일 과음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이 참사 현장 근처까지 갔다가 귀가한 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참사 당시 현장 지휘를 책임졌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순수하게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만에 이들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번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차례 영장 기각 후 경찰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혐의 보강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이 전 서장에겐 참사 당일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도착했다고 허위로 작성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결국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수본 수사도 활력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그리고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과 관련해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특수본은 경찰보다 이들의 혐의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하더라도 용산구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5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보고서에 허위 기재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추가를 위해 이 전 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수사력과 수사 의지를 의심받는 특수본의 사활을 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이번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